안녕하세요. 분산기술셀 레온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NVMe 기반 키밸류 스토리지 성능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개발한 분산 DB인 레디코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레디코크 소개를 하고 성능 이슈와 개선된 새로운 구조, 마지막에는 개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레디코크를 소개하겠습니다. 레디코크는 레디스와 코크를 합쳐서 지은 이름입니다. 여기서 레디스는 다들 아시는 인메모리 DB이고 코크는 콘시스턴트 키 밸류 스토리지의 앞글자인 CO와 K를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코크는 자체 개발한 분산 키 밸류 DB로 데이터는 세 벌로 관리합니다. 약 8년 전에 카카오의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 인덱스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DB인데요. 현재는 앞에 레디스 프로토콜을 붙이면서 레디코크란 이름의 사내 서비스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특징은 레디스 프로토콜을 통해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노드 수에 비례해 리니어한 스케일아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일관성, 내구성, 고가용성 및 저지연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레디코크는 사내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하지만 하나의 큰 클러스터로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클러스터에 여러 서비스가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나뉘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DB 관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아웃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서비스에 무제한에 가까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레이턴시는 1ms 이하로 레디스와 같이 빠른 응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레디코크는 키 해시로 샤딩 테이블을 구성해서 사용합니다. 즉, 키 해시로 샤딩을 하기 때문에 스큐가 없죠. 이러한 특징으로 노드 간의 데이터는 균등하게 분배되어 여러 서비스를 받는데 이슈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 샤드를 찾는 과정을 보면 키의 해시를 계산하여 샤드 아이디를 체크하고 해당 샤드 레인지 파티션의 청크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림은 현재 저희 관리 툴의 샤드 테이블인데요. 예를 들어 그림처럼 키 ABCD의 샤드 아이디가 400이었다면 382에서 428 범위를 담당하는 382번 파티션의 청크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레디코크는 레인지 스캔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밸런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성입니다. 추가로 현재 서비스는 약 4,000개 이상의 샤드 파티션으로 운영 중이고 하나의 노드에 80개 정도의 청크를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수의 청크 구성을 통해 데이터 분산이나 스케일아웃을 할 때 스케줄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레디코크에는 이외에도 흥미있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나온 성능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디스와 레디코크는 이름이 비슷하고 프로토콜도 같지만 레디스는 인메모리 DB이고 레디코크는 디스크 기반의 분산 키밸류 DB로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하면서 보니 사용 패턴은 레디스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사용자들은 레디스만큼 높은 스루풋을 필요로 했고 특히 리드보다는 높은 라이트 성능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스케일아웃을 통해 스루풋을 맞출 수는 있었지만 노드당 TPS가 레디스에 비해 낮은 부분이 계속 부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능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했고 무엇보다 가장 밑에 있는 스토리지 엔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스토리지 엔진 구조는 라이트보다는 랜덤 리드에 유리한 구조인데요. 처음 만들 때 목적이 스토리지의 인덱스 저장소였기 때문에 나온 특성입니다. 또한 디스크 사이즈 대비 메모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따로 인덱스를 메모리로 관리하지 않고 간단하게 인덱스와 데이터로 파일을 분리해서 사용했는데요. 파일로만 구성했지만 버퍼드 IO를 사용해서 커널의 캐시 사용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래픽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라이트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리드는 커널의 캐시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문제는 인덱스를 파일로 사용한 것인데요. 인덱스는 하나의 파일로 해시 위치에 실제 데이터 오프셋을 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라이트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 데이터 파일의 키 밸류를 라이트하고 인덱스 파일의 해시 값을 키로 오프셋을 밸류로 저장했는데요. 여기서 만약 데이터 하나만 라이트 되고
이후 커널에서 해당 인덱스 파일을 디스크로 플러시한다면 인덱스 사이즈인 8바이트의 수정이었지만 페이지 얼라인인 4kB에 대해서 라이트가 발생했습니다.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트래픽이 높은 상황에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라이트 트래픽이 높지 않을 때는 안정적이었지만 트래픽이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테일 레이턴시가 크게 증가하고 성능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능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또한 라이트 트래픽이 높은 상황에 커널의 페이지 캐시는 성능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성능 매트릭을 보면 라이트 TPS가 테스트 시작할 때는 45,000 정도로 나오다가 30초 정도 지나면서 20,000 TPS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테일 레이턴시는 처음에 1-2ms로 안정적이지만 느려지기 시작할 때는 편차가 상당히 커지고 1초 이상까지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했던 거죠. 추가로 개발 전에 여러 오픈소스들을 대안으로 검토했습니다. 락스DB는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트리 구조로 SSD에 최적화된 로컬 키밸류 DB인데요. 벤치마크 결과도 좋고 레퍼런스가 많아서 도입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해보니 데이터가 쌓이면서 컴팩션을 진행하는데 성능 편차가 있었고 이보다 랜덤 리드에 캐시되지 않은 예전 파일을 읽을 때 느린 경우가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락스DB의 레인지 스캔 기능이 필요가 없었고 청크가 커지면 그 전에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청크는 최대 128기가 이하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레디코크는 단순한 기능을 가진 엔진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락스DB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자동차였던 거죠. 저에게 맞는 더 효율적인 구조의 스토리지 엔진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한 새로운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디스크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디스크에 따른 라이트 스루프 그래프를 보면 하드디스크에서는 250메가, SATA SSD는 500메가, NVMe는 3기가로 기존 하드디스크 대비 10배 이상 성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크타임을 보면 하드디스크는 2ms에서 SATA SSD는 0.2ms로 10배 빨라졌고 NVMe는 그보다도 10배 더 빠른 0.02ms입니다. 100배가 빨라진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 NVMe가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게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지 엔진을 만든다면 얼마나 빠를까요? NVMe의 라이트 스루풋은 3기가고 데이터 사이즈도 크게 잡아서 1kg라고 해도 300만 TPS가 가능합니다. 즉 하드웨어 성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VMe에 최적화된 라이트 패턴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커널의 페이지 캐시로 성능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키 밸류 DB들도 보면 결국 인덱스 싸움입니다. 인덱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메모리에 구성하는가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특히 레디코크는 메모리 대비해서 디스크 사이즈를 크게 사용하고 많은 키를 저장하려 했기 때문에 여러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페이지 캐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저희는 내부 파일 I/O는 모두 다이렉트 I/O로 처리하고 커널 캐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리드 성능이 하락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이렉트 I/O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I/O는 페이지 얼라인에 맞게 사용했고 자연히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의 라이트는 어펜드만 하도록 하여 시퀀셜 라이트로 디스크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결국 만들고 보니 레벨 1만 가지는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트리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영역은 키밸류 데이터 파일과 해당 파일 오프셋을 찾기 위한 인덱스로 구성되었는데요. 두 개의 영역은 리퀘스트를 받는 뮤터블 KV와 리드만 하는 이뮤터블 KV로 구분하고 뮤터블 KV가 다 차면 이뮤터블 KV로 주기적으로 머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머지할 때 해당 뮤터블 KV의 데이터만 컴팩션하고 해당 데이터는 이뮤터블 KV에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했는데요. 이를 통해 머지 오버헤드를 가능한 줄였습니다. 여기서 뮤터블 인덱스의 구조는 메모리로만 구성한 해시 인덱스인데요.
사용자 리퀘스트를 바로 받아서 업데이트해야 했기 때문에 인덱스는 모두 메모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시 슬롯을 2의 24승만큼 가지게 하여 슬롯의 위치로 해시 상위 3바이트를 표시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슬롯에 필요한 데이터는 해시 하이트 1바이트, 해시 5바이트, 오프셋 4바이트만 있으면 됩니다. 즉 키 하나에 10바이트의 메모리만 있으면 되도록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뮤터블 인덱스는 인덱스를 모두 메모리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디스크 IO만 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인데요. 스파스 인덱스는 1차 인덱스로 메모리에, 실제 인덱스는 파일 인덱스로 디스크에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인덱스는 해시 값으로 정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리드할 때는 스파스 인덱스 메모리에서 파일 인덱스 오프셋을 찾고, 그리고 파일 인덱스에서 KV 데이터 파일의 오프셋을 찾아서 리드를 하게 됩니다. 리드할 때 반드시 한 번에 파일 인덱스 리드가 필요한 구조인 거죠. 여기서 혹시 인덱스 파일 리드가 느릴 수 있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스파스 인덱스는 파일을 리드하는 최소 단위인 페이지 얼라인에 맞게 4K로 구성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인덱스 파일 리드는 단 한 번, 최소한의 리드만으로 키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인덱스 파일 리드의 일관된 속도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인덱스들은 해시 값으로 정렬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으로 인덱스는 데이터가 늘어나도 인터폴레이션 서치를 사용한 빠른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인덱스가 사용하는 공간을 예상해보면 1억 개 키를 저장한다고 할 때 1억 개 키에 해시 8바이트, 오프셋 4바이트를 하면 파일 인덱스는 1.2기가가 필요하고, 이때 메모리에 올라갈 스파스 인덱스는 4K 단위로 구성되어 약 3.6메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설계하면서 인덱스 앞에 블룸 필터를 넣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트리와 같은 구조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각 레벨에 블룸 필터를 넣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도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결국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개선한 구조에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도 검색 횟수는 고정으로 리드 성능이 일정하고 성능 향상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룸 필터로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지는 부분과 펄스 파지티브 오탐일 때 일관되지 않은 응답 속도가 더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구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뮤터블, 이뮤터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간단한 구성인데요. 여기서 라이트 리퀘스트가 발생하면 뮤터블 KV 데이터에 키 밸류를 어펜드하고 메모리에 있는 해시 인덱스에 어펜드한 오프셋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가 계속 들어와서 뮤터블 KV가 다 차면 이뮤터블 KV로 주기적으로 머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해당 구조에서 메모리에는 뮤터블 영역의 해시 인덱스와 스파스 인덱스 두 개만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소한의 메모리 구성으로 실제 데이터 파일의 오프셋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커널의 캐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리드 성능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리드도 기존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커널 캐시도 인덱스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했고 NVMe가 기대만큼 빨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지 엔진 개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이 개선된 버전, 회색이 기존 버전입니다. 8시간 테스트에서 라이트 TPS가 기존에는 2만 TPS 정도로 나왔지만 개선된 버전은 17만 5천 정도의 TPS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또한 테일 레이턴시는 기존에는 300ms에서 1초 이상으로 높고 편차가 심했지만 개선된 버전에서는 1, 2ms 사이로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스토리지 엔진만 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할 때는 80만 TPS까지도 나와서 훨씬 높은 수치를 기대했었는데요. 실제 데이터 노드 데몬에서 테스트해보니 네트워크나 다른 컴포넌트 비용이 증가하면서 성능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치로 성능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테일 레이턴시가 낮아지고 성능 편차가 줄어든 부분이 이번 개선에 가장 잘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지 엔진 개발은 끝났고 지금은 적용을 진행 중인데요.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 영역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레디코크는 클러스터에 쌓인 데이터가 많아서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내부의 청크를 리밸런싱하는 로직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규모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은 사용자에게 영향이 없도록 청크 단위로 스케줄링하여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은 내부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 자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자동화되어도 큰 작업이기에 쉽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남은 마이그레이션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산 키밸류 DB인 레디코크 소개와 스토리지 엔진 개선 사례에 대해 공유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